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힘든 연애가 인생을 망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연애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만 모든 연애가 좋고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힘들고 지치는 연애도 있죠. 조그만 불씨도 큰 싸움이 되고 대화를 해봐도 서로 오해만 쌓이고 진심으로 사과를 해봐도 차가운 반응만 돌아오는 그런 연애. 당신이 지금 그런 연애를 하고 있다면 혹은 당신의 연애가 이런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노스웨스턴 대학의 심리학과의 엘리 핑켈 교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개인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핑켈 교수는 37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실험실로 초청한 후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듣고 조언을 해주는 실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핑켈 교수는 뜬금없이 악력기를 최대한 오래 누르고 있어 보라고 한 후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이 기록은 실험에서 매우 중요한 수치예요. 이유는 그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악력기 시간 측정이 끝나고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이 고민을 듣고 조언해줄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핑켈 교수는 이 사람이 현재 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핑켈 교수의 실험 조교였습니다. 실험 참가자인 척하는 실험 조교는 태연하게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최근에 고민이 하나 있어요. 대학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대학 생활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수업도 재미가 없고 전공을 뭘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고민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고요.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하죠? 이 지어낸 고민에 대해 실험 참가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조언을 해줬습니다. 조언을 들은 실험 조교는 랜덤하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A그룹의 참가자 조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했죠. 그런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봤자 안 되던데요?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요. 실험 참가자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고 엄청 부정적이게 반응한 거예요. B그룹의 참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조언해줘서 고마워요. 조언을 받아들이고 나름 노력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였죠. 그렇게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핑켈 교수는 악력 실험을 다시 해서 평균을 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악력기를 몇 초 동안 쥐고 있을지 체크했습니다. 자, 핑켈 교수는 무엇을 알아냈을까요? 힘이 빠진다. 사실 악력기 테스트는 이 실험의 핵심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힘들고 지치는 대화를 나눈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결과를 볼까요? 악력기 시간 감소 비율, 지친 대화를 한 A그룹은 33%, 긍정적인 대화를 한 그룹은 15%밖에 줄지 않았어요. 힘들고 지치는 대화를 한 A그룹은 긍정적인 대화를 한 B그룹에 비해 악력기를 잡고 있던 시간이 대화 후 2배 넘게 감소한 거죠. 그만큼 대화를 한 후 힘이 빠지고 지쳐버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힘들고 지친 대화를 한 A그룹은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낱말 맞추기 인지 능력, 수능 문제 풀기 사고력, 퍼즐 게임 추리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B그룹의 절반 수준으로 능력이 감소하고 말았어요.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핑켈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중요한 능력 중에 자기 통제력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에 맞게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 능력이 필수예요. 집중력과 사고력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 자기 통제력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한번 써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힘들고 지친 대화를 한 A그룹은 대화 도중 자기 통제력을 다 써버렸고 악력기를 참고 견디며 잡고 있을 만한 정신력이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신체적인 능력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사고력까지 감소하게 돼버렸죠. 무서운 결과네요. 힘든 연애의 악순환. 자기 통제력은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꼭 필요한 자원이에요. 이게 부족할 때는 집중도 안 되고 해야 할 일도 하기 싫어지고 그냥 쉬고 싶어지죠. 힘들고 지치는 연애는 이 자기 통제력을 갉아먹는 주범이에요. 연애의 자기 통제력을 다 써버리면 일도 집중이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자기 통제력이 꼭 필요한 영역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연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이 망가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힘든 연애를 하면 자기 통제력이 줄어들고 그래서 다른 일에 집중을 못하고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상대방과 다시 대화를 할 때 이미 자기 통제력이 없어서 대화가 또 싸움으로 번지고 그래서 연애가 더 망가지는 일이 반복되는 거죠.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연애처럼 들리나요? 그럼 지금 연애가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당신의 연애가 아직 이 정도는 아니거나 당신이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다면 이 과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 된답니다. 나쁜 연애는 우울증을 유발한다. 첫 번째, 도움이 필요할 때 힘껏 도와줬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날 전혀 도와주지 않는 친구. 두 번째, 칭찬을 안 해주면서 내가 하는 행동마다 뭐라고 하는 우리 아빠. 세 번째, 내 감정과 기분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 내 애인. 이들 중 가장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일까요? 이번에는 나쁜 연애가 미치는 무시무시한 악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인간관계와 우울증 연구. 미시간 대학의 알란 테오 교수는 10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는 25세부터 75세까지 4,642명의 성인 남녀가 10년간 참여한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테오 교수는 한 사람의 인간관계를 연인 혹은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관계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이해해주나요? 어려울 때 상대에게 얼마나 의지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얼마나 자주 당신을 비판하나요? 상대방이 얼마나 자주 당신을 짜증나게 하나요? 같은 질문이었죠. 인간관계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사람들을 추적하여 10년간 연구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세 그룹 중 안 좋을 때 우울증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연구 결과 우울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관계는 바로 연애관계였습니다. 연애는 친구들이나 가족들보다 우울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어요. 자신을 감정적으로 이해해주지 않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상대방과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좋은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 위험이 2.2배나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나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연애를 아예 안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우울증 발생 비율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울증 유발 연애인 거죠. 우울증이 자살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심장병, 뇌출혈, 암 발병률 등 수많은 심각한 질병이 원인이 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결과입니다. 연애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이건 좋은 방향으로도 그렇지만 나쁜 방향으로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연애를 하느냐는 거죠. 우울한 연애보다는 화려한 싱글이 낫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건강하고 좋은 연애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와 행복을 주지만 나쁜 연애는 단순히 행복하지 않는 걸 넘어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연애를 하고 있다면 연애에 대한 미련이나 인간적인 정을 떠나서 본인을 위해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오히려 더 행복하고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힘든 연애가 인생을 망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Thank you.